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 네, 오늘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원 플러스 4의 비례대표 뜯어먹기 아기다툼, 비례대표를 놓고 벌이는 이전 투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처음에는 네. 민주당이 네, 그 갈비짝 한 짝 이만큼 큰 거 던진 거 아니에요. 75석이다. 75석으로 늘려가지고 225대 75 전국구를 비례대표를 늘려가지고 네, 그 중에 니들 원하는 대로 연동형 100%가 연동형 100% 해가지고 잘라주겠다. 네. 정의당 김상중 대표 앞장서. 초라하게 살지 말고 앞장서. 20석 하면 저 필요내 교수 나지 어떤 답답해버려. 아 근데 그것도 깨지고 이제는 그 비례대표를 전보다 20대 국회보다 뭐 3석 정도 더 늘려가지고 250 플러스 50.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지난번에 저 처음 시작할 때 네. 패스트트랙 2개 올리겠다 그러면서 던졌던 건 갈비 한 짝이었다면 이제는 그 옆에 어디 뭐 찌꺼기들이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하나를 던졌는데 그런 걸 이렇게 그걸 수구레라 그럽니다. 수구레 늑수구레가 그게 나온 아니, 말이야. 그죠. 수구레라는 게 가죽에 나오는 조그만 찌꺼기. 네. 아니, 그거 먹겠다고 저렇게 머리 굵은 심상정, 네. 정동영, 손학규 네. 이런 양반들이 지금 저기 찬바람 부는데 정말 뭐 정신없이 이전 투구하듯이 아기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이거 비례대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비례대표요. 비례대표를 갖다 원래 비례대표는 의원 내각제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면서 비례대표를 택한 사람은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입니다. 그 박정희 장군께서 하신 걸 가장 끝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다.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슨 뭐 저승에서 원수 만난 듯이 이를 북북 갈고 있는 심상정, 손학규, 거기다 박지원, 정동영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굉장히 기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제도인 비례대표 이거 먹겠다고. 왜? 이게 힘이 생기고 비례대표가 유신 시절에는 유정회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유석에 뭐 3분의 1까지 뚝 떼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 비례대표에 네. 지금 이인영 씨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면서 네. 민주주의에 뭐 어쩌고 하는데 네. 비례대표하고 민주주의하고 뭐 관계 있나요? 전혀 관계 그 없습니다. 운영을 뭐 우리 황 대표는 뭐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지만 이 운영을 들여다보면은 네.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비례대표는 이게 민주주의,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저 정치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 옛날 고대 아테네, 아테네에서 보면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보면 금권정치, 뭐 프로토콜라스야 그러나? 금권정치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금권정치, 보수정치의 대표적인 보장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좀 훈홍 김상현 의원이라고 지금 50대 그렇죠. 김영호 의원의 지금 아버지인데 돌아가신 분이시고. 분이시고. 예. 그 김대중 씨의 김대중 총재 왼팔 오른팔을 한때는 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제 잘려난 사연이 이제 예. 그 바로 이제 비례대표 전국구 돈국구하고 예. 관련했는데 네. 그때 이제 DJ 그 뭐 핵심들 권노갑이 중심들이 이제 네. 김상현을 잘라내면서 네. 비례대표 공천원금 떼어먹었다. 라고 했는데 그 훈홍 김상현 의원이 저를 붙잡고 1시간을 설명을 하더라고. 그 당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야 김 기자 내가 말이야 그 저 한모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성하고 말씀한다. 한모식이라고 네. 그 인간한테 20억대 해가지고 하나 팔았는데 네. 아니 비례대표 발표 나오고 나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저 파렴치한 무슨 뭐 정치 브로커인 것처럼 자기를 하고 해서 자기가 지금 저 동교동 그 당권파들은 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강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분 캐도리가 아니에요? 그 캐더라고요. 성당 신부님한테 가서 네.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더니 야 김이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냐 그 돈 없는 그 평민당 저 공천금 떼먹는 놈이냐 그러면서 네. 5천만 원 구워주시고 뭐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양반이 20을 어떻게 모아 그래서 DJ하고 이제 갈았었는데 예. 이게 그 비례대표 전국구가 이루어지는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저도 보면 13대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13대 같은 경우는 아주 기형적인 국회 중에 국회였어요. 뭐냐니까 당시 이제 그 전까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1구 2인제였지 않습니까? 13대 소선국 넘어가서 1구 1인제 하면서 혹시 민정당 입장에서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혹시 안정 의석이 깨질까봐 전국구는 일당이 전국구의 3분의 1을 먹도록 그 요즘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보면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민정당 그 한 38석 40명 가까이가 이제 비례대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24명은 말 그대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뭐 이제 직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고위 장성 출신, 외교관 출신, 그다음에 판검사 출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제 재계에서 재계목시라고 있습니다. 재계목시 있었고, 그다음에 보면 또 노동계목도 있었어요. 노동계목 등으로 해서 한 24석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이른바 좀 관리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중간 보스들이 이른바 여당에서도 그런 걸. 당연하죠. 여당도 정치자금 필요하죠. 언제까지 대통령이 매번.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이 흔한 얘기로 물먹는 이유가 1조 단위의 대선 자금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선 자금 왜 모았겠어요? 그 대선 자금은 그 정치 자금을 다 못할 수 없으니까 중간 보수도 적당히 좀 챙깁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YS나 DJ 공유할 거 없이 전국구를 말 그대로 먹게. 그래서 전국구를 갖다가 온전전자 전국구가 아니라 온전자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갖다 지금 보면 손학규, 심상정 정의당에 정인이 있어요? 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민주주의 있어요? 민주주의 없죠. 민평당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평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바른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비례대표의 흔한 얘기를 눈이 뒤집어져 갖고, 눈이 휙 뒤집어져 갖고 악이 다툼 벌이는 모습은 이건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제 비례대표의 이제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집권당이 직능 대표성을 살려가지고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보면은 그 비례대표가 MB 대통령은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 자기 대통령 되면 이제 끝났으니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당권파들이 알아서 더 했고. 자셨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누가 선정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 두 번을 갖다가 사실상 본인이 당 대표 때 한 번 대통령 때 하지 않았어요? 그 관심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국정 운영, 여당 국정 운영할 때 좀 기능성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고 남는 거는 야당에서는 정권 실세들의 막장 드라마, 비민주주의, 그냥 정당 비리의 온상인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손학규 나와서.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과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칠수는 노정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오로지 보면 그야말로 당에서 따뜻하게 한 대여섯 명, 한 대여섯 명이라도 내가 비례대표권을 쥐고 있으면 등이 따뜻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 당뇨로 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손학규 대표가 한 석이라도 더 플러스 하나라도 더 하면은 그 한 자리 노리고 손학규 대표에게 다가와가지고 대표님 점심이라도 모시겠다는 사람이 10명은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들 지금 처음에 약속했던 갈비짝 던졌을 때 20석을 만약에 정의당이 갖는다 그러면 순서 정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심상정 대표는 처음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75석에다가 연동률 100% 해주기 했을 때 아마 집에 가서 허벅지를 10번을 더 꼬집어 봤을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원칙대로 하면 지금 한 7% 정도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정의당은 한 25석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교섭단체 되죠. 교섭단체 되면 국고 보조금이 또 얼마입니까? 거기다 보면 국회에서는 완전히 비토권을 쥐는 거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내 얘기 듣고 대통령 나와. 그럼 대통령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거기다 20석 정도, 지역구에서 될 사람 2-3명 정도 안 됩니다. 그럼 한두 명 그 비례대표 권한, 이게 비례대표는 번호 정하는 게 마술이에요. 1번 가느냐, 9번 가느냐, 14번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로 옛날로 말하면은 공천 헌금. 요즘 얘기하는 특별 당비는 수십억에서 수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이. 이쪽 민주당 예를 아니고 자유한국당 교통인데, 처음에 그러신 거예요. 야, 형아, 7번 준다 그러는 거죠. 이거 잘 되셨네요. 빨리 회사도 정리하시고 해줬는데.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야, 형아, 17번 밀렸다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 그거 누가, 그게 중국에 하고 있는 거지. 발표했더니 27번이야.
저 뒤에 저 당정권도 한 모여줘가지고 이걸 쭈물럭거리는 게 당내 보스들하네요. 그게 바로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또 저쪽이 좀 대한신당인가요? 거기 나오면은 박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자기 이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뭐야 이저 국회의원 빠지는 무슨 빠지라고 그래요? 금받지. 근데 그 국회에 가면 금빠지가 있고 은빠지가 있습니다. 금빠지는 지역구 의원, 은빠지는 비례대표원을 은빠지라고 합니다. 은빠지는 비례대표원은 당 비례대표 되자마자 4년 내내 하는 일이 내가 다음에 비례대표는 2번 주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고향 같은데 찍어놓고 그때부터는 당의 실권자들 앞에 계속 아부아청하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똑같죠. 똑같아요. 그건. 저 비례대표들은 이제 뭐 전국구 지역 하나 어디 받아볼까 싶어서 네. 그냥 귀신 또 공천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 공천. 지역도 받아야 되고 그걸 하는 걸 참 저기 지금 민주당은 말이에요. 지금 또 심상정 대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더니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뭐 하는데 예. 그 갈비짝 던져주고 할 때하고 지금 마음이 확 바뀐 거야. 첫째 부당인 거야. 심상정 정의당이 20석 가지고 손학규 정동영 당이 혹시 뭐 15석 20석 채가지고서 제3당으로 등장하면은 전부 다 그 결제를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우리 흔히 해서 알박기라고 그럽니다. 알박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상정이 지금도 6석 갖고 저렇게 민주당을 쥐락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은 민주당은 150석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 당내 이야기도 그런데 네. 아니 내 지금 말이야 민주당에 당적 끌고 강화문에서 그 트럭 끌고 오고 방송차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네. 박근혜 뭐가 자른 애도 기여했는데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면 기여했는데 그래 나 비례대표 순번도 안 줘? 네. 그러니까 처음에 또 저 53개 늘려가지고 그 중에도 니들 좀 많이 잘라주게 그러다가 네. 태도를 지난 8일 확 돌변했다면서 그 12월 8일이에요. 딱 캡씌워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동안 바로 어제 그제까지 캡이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2월 8일 정확히 일주일 전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캡이 나온 거예요. 캡이 뭐냐 하니까 비례대표 50석 중에서도 20석에서 30석까지 20석에서 30석만 연동을 하고 나머지는 뭐 또 기존 방식으로 한다.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하는데 그 왜냐 하니까 그 보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수석, 비서관 7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70명이 70명이 이번에 출마를 갖다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차지하고 있고 저 호남 지역은 민평당, 바른미래당이 다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거의 80석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또 수도권에 도전합니다. 누가 내주나 자리를 누가 내주나 현역원들이. 어. 그러니까 결국 이해찬 씨랑 이인영 씨 입장에서도 이거는 적당한 경우 비례대표로 이거 뿜어내야 되거든. 빼줘야지. 빼줘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 현재식으로 말이야 캡을 안 씌우고 뭐 진짜 연동률 50%로 그것도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들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이렇게 패스트트랙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묶어가지고 가는 가장 근간은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또 다른 얘기고 이게 친북 좌파 연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네. 이게 저 선거법 방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뭐 정의당 합치고 하면 160석이 넘어가니까. 163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이제 그 탈주도 할 수 없게 네. 1+4로 예산하면서 네. 뭐 콩고물도 주고 재미도 주고 좀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아직 뭐 얘들 그냥 저 캡씌워서 네. 그 비례대표 안 주더라도 네. 이들 어디 가겠냐. 예. 이거 뭐 160석 되나 170석 되나 예. 비슷한 거니까 네. 아이 뭐 그냥 확 잘라버려. 그러고서 이제 저 심상정 대가리 뒤통수를 확 그냥 저 강목으로 까버린 건데.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심상정 등을 갖다 꼬셔 넣기 위해서, 꼬드기기 위해서 보면 75석을 줄 듯이, 거기다 얘기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재 253 플러스 47, 그걸 외에도 자기들이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저쪽 손학규 계열, 그 다음에 민중당인가 있죠? 거기다 무소속 중에 보면 또 자기들 편이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인 손혜원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16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이미 좀 과반을 넘고 있는데, 굳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이 일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좌파연합, 친북 좌파연합은 160석이 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자유우파
다 합쳐봐야 40에 45%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다부터 이렇게 하고 또 적당히 그때 하면서 줘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도 가고 아니 이제 김정은이가 저 해가지고 위협하면 네. 미국이 뭐 군사적인 뭐 제재하겠다 그러면 국회 결의안 반대 우리 주권적인 대표 좀 알아. 지난번에 문정희 씨하고 정세현 씨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우리 미국이 때리면 우리 지킬 가야 된다. 자 이제 보면 국회 의회 독재, 좌파 의회 독재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황태수 집에서 어제 얘기했잖아. 네. 심상정 왜 당했어? 꿀을 먹었으니 당했지. 그거 이제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해. 요번에 저 예산안 통과 512조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전에 먹은 게 많아. 그러니까 1+4가 네. 이 그 반민주적인 네. 정당 보수들의 이 막장 활극을 펼치기 위한 선거법을 하면서 네. 그게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고 한다는 게 좀 역겹고. 네. 자, 역겨운데. 그런데 근데 이 길을 이제 내일 이제 올려가지고 문희상이 뭐 분위기겠다고 그러니. 또 무슨 쇼를 할지 모르는데 결국 그래도 저는 딱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3대 국회 13대 국회 때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를 출범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YSDJ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전국구의 3분의 2를 일당이 먹는 것으로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그 게리먼더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은 현명했습니다. 네. 여서야대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아무리 정의 없는 정의당,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양심 없는 바르지도 못하고 미래도 없는 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쇼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민주적인 포커, 네. 그 1+4. 4들에게 조그만 내한테 뭐 비례의석 몇 개 더 주겠다고 지금 알고 가지고 이 비민주적 포커를 자행하는 게 이제 하루 전날인 것 같은데. 네. 있는 건 뭐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밖에 없고. 한 가지 방법이 뭐. 있어요. 지금 이번에 봉쇄 조항을 5%라느냐 3%라느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흔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꼬마 정당들에게 당 지지율 3% 미만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네요. 2.99%를 받아도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받습니다. 그렇겠습니다.